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시민단체가 우수인재 육성을 이유로 명문고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평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세종국제고등학교입니다. 신입생 100명 중 70%가 청주 등 타시도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세종시 2곳 등 58곳에 자사고와 국제고, 영재고 등 소위 명문고가 있지만 충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2018년도 서울대 등 유수한 대학 진학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17위라는 현실에 충청북도는 지난 6일 정책 토론회까지 열며 명문고 설립에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등용하는 비율이나 아니면 일반 기관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재들이 충북 지역 분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명문고 설립에 열쇠를 쥐고 있는 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위 상위권 대학 진학도 수시 모집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평준화 교육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첫째로는 교육부가 자사고는 이미 좀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도교육청은 자사고는 반대하되 기존 고교의 영재고 육성 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어 명문고 설립 주장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주 오송역 단전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열차와 코레일의 무전이 일시 마비되면서 승객 혼란을 더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열차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운 역이 초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빠르게 공유하고 승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오송역 단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멈춰선 열차와 오송역 관제센터의 무전은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열차의 무전이 한 번에 몰리면서 통신이 일시 마비된 겁니다. 결국 승무원도 사고 초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승객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일부 승객분들은 이제 좀 격양된 상태로 또 항의도 했었고요. 몇몇 승객이 막 소리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일부 승객은 유리창을 깨고 하차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세수장 가까이 갇혀있으면 숨을 못 쉬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레일의 허술한 해명도 문제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오후 6시 50분쯤 운행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열차 지연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 거니까 저희 매뉴얼대로 어쨌든 그렇게 다 진행을 했었고. 올해 발생한 주요 열차 사고는 모두 5건. 국토교통부는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집중 실태 점검을 통해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공공터미널이 폐업을 예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성 금왕터미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다음 달부터 문을 닫기로 했는데요. 음성군은 형사 고발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음성 금왕터미널에 폐업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경영이 악화돼 다음 달부터 터미널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하루 이용객만 1,300여 명, 타 시도와 농촌 지역 등 42개 노선 400여 회의 버스 운항이 중단돼 대중교통 체계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터미널 측은 시설 노후로 상가 임대 수익이 전무한 데다 이용객 감소로 더 이상 적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터미널 자체가 수익이 많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임대사비 주 수익이에요. 터미널 자체가 많이 노화되고 투자를 한 3년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음성군은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금왕 터미널이 문을 닫을 경우 산단과 상가가 밀집한 음성 서부 지역의 교통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 정지에 대신해서 과징금 처분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형사 고발까지 강력한 처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터미널이 폐쇄될 경우 인근 4,000제곱미터의 군유지에 대합실 등을 갖춘 임시 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주 성심맹하원 김주희 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가 진실규명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김주희 양이 아동학대를 의심케 하는 상처를 입고 숨진 사건에 대해 충청북도가 자료 공개를 시킬 수도 지도 점검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한 관리감독 권한 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희 양은 11살이던 지난 2012년 충주 성심맹하원에서 숨진 뒤 과실치사 논란 속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유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81.8%로 압도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비 동결이나 인하가 바람직한 이유는 현재 의정비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겸직 의원이 많기 때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고 응답자 수는 369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5.1%라고 참여연대 측은 밝혔습니다. 최근 큰 일교차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내 학교에서만 9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위생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 빈자리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10도가 넘는 큰 일교차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독감에 걸린 학생들에게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독감 환자 수는 지난주 기준 921명, 학교 수는 137개 교로 한 달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명당 발생률은 5.21명으로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 기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은 방역 소독,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등교 중지 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외출을 할 때 돌아오고 나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집에서는 너무 건조하지 않는 환경을 좀 유지하는 것도 그 독감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독감이 길게는 내년 5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며 늦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충북교육의 미래를 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첨단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는 괴산 동인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역사 여행을 떠날 로봇의 코딩 작업을 시작합니다. 컴퓨터에 시간과 방향을 입력하자 로봇이 문화재를 찾아 정확히 이동합니다. 로봇이 이동할 길을 따라 코딩이 된 스티커로 방향을 정해주는 일도 척척 해냅니다. 책으로 하니까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코딩으로 하니까 더 실감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귤과 바나나를 연결해 피아노 건반을 만들고 발로 밟을 때마다 도레미파 소리 연주됩니다. 로봇을 움직여 축구 게임을 하는 건 기본이고 3D 프린터로 첨성되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막 어른들이 막 게임이나 막 그런 다른 거를 만들 때 쓰고 어린이들은 덜 어려워서 할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막상 해보니까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괴산 동인초등학교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건 3년 전. 각종 코딩 교구를 통한 체험학습과 코딩 캠프를 운영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국 1,600여 개 선도학교 가운데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고 절차적 사고를 익힐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 지역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60곳.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선도학교를 거점으로 한 4차 산업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친환경 벼농사에 이용되는 왕우렁이가 고급 식재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한기 농민들의 짭짤한 소득원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시커먼 왕우렁이 더미가 기계 속으로 착착 빨려 들어갑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뜨거운 증기를 쏘이자 새하얀 속살만 남았습니다. 한켠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친환경 벼농사에 쓰이는 왕우렁이가 고급 식재료로 변신했습니다. 우렁이 쌈밥집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팔리고요. 지금 현재 수요는 거의 없어서 팔 정도로. 왕우렁이는 제초 효과가 뛰어나 농약을 쓰지 않고도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쌀은 일반 쌀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수매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3,200헥타르의 논에 180톤의 왕우렁이를 공급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해 모두 5곳의 왕우렁이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사에 쓰고 남은 왕우렁이 가운데 상당량은 식재료로 가공해 농한기 수입원으로 활용합니다. 올가을에만 28톤의 왕우렁이 쌀이 팔려나가 농가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을 현재 한 30% 정도 되는데요. 최대 한 4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사와 경영비 절감, 여기에 농한기 소득 증대까지 왕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국 셔틀버스 노동조합 충북본부 추진위원회는 통학차량 등록제를 운영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 통학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추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셔틀버스 운수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열악한 처우와 지속적인 단속,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 충북도당이 청주시 청년하부센터 건물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미래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인 청년하부센터의 선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청주의 낡은 잉여 건물이 지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 청년하부센터 면적이 다른 시도에 비해 비좁은 데다 향후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후 건물이라며 재선정을 요구했습니다. 충주 평화의 소녀상이 충주 무술공원에 세워집니다. 충주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100주년인 내년 3월 1일 소녀상을 건립할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제작에 필요한 비용 모금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후 2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2018 양성평등 토크 콘서트가 오후 2시 충북도청 북부축사소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넘버벌 마인 뮤지컬 공연이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화랑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고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청주 5도, 충주 1도, 제천 0도, 옥천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0도 등 9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구름만 조금 끼는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초반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